네, 이어서 쑥갓 두부 무침 준비하셨습니다. 네. 쑥갓 사면은 항상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보통 이제 쌈 같은 걸로 이제 좀 드시거나 매운탕 같은 찌개에 넣어서 많이 드셨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조연이 아닌 메인 요리죠. 아하, 요거 배워둬야 되겠네요. 네. 자, 일단 쑥갓을 먼저 제가 좀 썰어 볼게요. 네. 나중에 두부하고 같이 무쳐서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짧게 끊어주세요. 한 2, 3cm 정도 길이가 되도록 잘라주시는데 요걸 한번 데쳐서 무칠 거거든요. 그래서 줄기 쪽하고 이파리 쪽을 조금 구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 줄기 쪽은 조금 먼저 넣고 이파리 쪽은 데칠 때 좀 나중에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줄기 부분, 이파리 부분. 쑥갓은 정말 그 향도 좋고 맛도 좋은데 그쵸. 두부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말 잘 어울리고 네. 맛있어요. 막상 그냥 또 날걸로 먹었을 때하고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두부도 그대로 으깨도 으깨지지만 두부 자체는 사실 익혀진 재료이기는 하지만 요거를 한번 끓는 물에 부드럽게 데치면 부드러워지기도 하면서 고소한 맛이 더 살아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데쳐서 같이 쓰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물로 가서 자, 물이 끓으면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 자, 소금을 넣게 되면 물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게 되기도 하고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맛 성분이 바깥으로 빠지는 것도 좀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먼저 좀 넣어주시고 두부부터 요 물 2번 끓이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예. 먼저 두부가 좀 따뜻하게 데워지면 건지고 그 다음에 그 물에 다시 쑥갓 또 익히도록 할게요. 어차피 다 깨끗하게 먹는 거니까. 유용한 방법이네요. 예. 그래서 두부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 전체적으로 이제 끓기 시작을 하면서 한 1분 정도 되면 이제 따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익혀서 꺼내주시고 요걸 꺼내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쑥갓을 데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쑥갓은 데친 상태에서 찬물에 한번 얘를 씻어서 건져야지 돼요. 그래서 온도를 좀 내려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 차가운 물을 미리 조금 준비해 주시면 자, 그러면 두부 건져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물에 쑥갓을 데칠 건데 먼저 줄기 부분 아까 분리를 해뒀었잖아요. 줄기 부분만 먼저 넣고 한 3초 정도 지난 다음에 나머지 넣어주세요. 잘 안 익는 줄기 먼저 그렇죠. 넣으셨네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날걸로 먹기도 하고 쑥갓의 섬유질이 그렇게 센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0초 정도만 데치면 충분히 다 데쳐지거든요. 그래서 파릇한 상태일 때 아까 처음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이제 소금물에 지금 데치는 거죠. 네. 불을 꺼주시고 이것도 아주 가볍게 데치네요. 가볍게 건져주세요. 자, 그래서 차가운 물에 얼른 식히도록 할게요. 네. 식으면 이것도 바로 건져서 이제 물기를 빼주는데 두 가지 다 이제 물기를 좀 빼줘야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면보가 있으면 이제 면보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빼주시는데 두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잘 으깨지지가 않아요. 곱게 으깬다고 으깨도 사실 잘 으깨지지가 않아서 일단 도마 위에 넣고 제가 으깨주도록 할게요. 네. 지금 두부가 되게 따끈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칼 요 옆면을 이용을 해서 덩어리지지 않게 이렇게. 하필 저기 도마를 두부색으로 준비했더니 잘 안 보이나요? 두부가 도마가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칼로 으깨주는군요. 칼 옆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좀 누르면서 옆으로 누르면서 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게 따뜻하면 또 더 쉬워요. 근데 두부가 단단할 때보다 한번 또 데쳤기 때문에 더 부드럽고 더 고소해지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으깨진 상태가 되면 이 상태로 이제 수분을 좀 빼줄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면보에 넣고 물기를 꼭 짜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만두속 같은 거 할 적에 엄청 꽉 짜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부드럽게 먹는 거고 물이 절벅절벅하게 나오지 않는 게 목적인 거지 물기를 완전히 빼서 포슬포슬하게까지 만들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수분이 나올 때까지만 짜주세요. 자, 두부를 넣고 이 물에다가 다시 쑥갓도 물기를 좀 짜줘야 되는군요. 네, 쑥갓도 물론 손으로 짜셔도 되지만 어차피 묻혔으니까 이것도 짜주세요. 자, 그러면 요리가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쑥갓하고 두부는 아까 한번 으깨줬기 때문에 다시 막 부수거나 으깰 필요 없이 그대로 해주시고 조금 뭐 연세가 드셨거나 어린아이한테 먹이고 싶을 때는 쑥갓을 조금 더 잘게 썰어서 해주셔도 되고 조금 더 익혀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신 쑥갓을 너무 오래 데치면 향이 죽어버리면 또 조금 아깝잖아요. 네네. 향 먹자는 쑥갓이니까. 자, 이렇게 골고루 섞이게 만든 상태에서 소금 간 살짝. 네. 해주시고 여기에 다진 파, 다진 마늘, 그다음에 깨소금으로 넣어주셔도 되고 통깨로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참기름까지. 간단한 양념으로 들어가네요. 느껴져. 액젓이나 간장은 안 들어가네요, 선생님. 저는 오늘 이제 소금으로 간을 했는데 네. 액젓으로 간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기호에 따라서 국간장을 쓰셔도 되고 액젓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소금으로 간을 해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조물조물 골고루 섞은 다음에 한 번 또 가볍게 이렇게 좀 풀어서 담아주시면 되죠. 굉장히 고소한 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거든요. 자, 이제 담아볼까요? 네. 네. 아주 좀 우리 첫 번째 요리에 비해서 소박하지만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한 향을 내고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요? 네, 앞요리가 좀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리 나갈 적에 예. 좀 뭔가 담백한 요리가 필요하다 싶을 때 만드시면 좋죠. 그리고 두부도 뭐 찌개나 이런 데 이제 넣어놓고 보면 뭐 반 토막 정도 막 남아있고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손쉽게 조금 이제 손쉽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된 그 두부 상태로 먹는 게 아닌 방식이어서 약간 또 이렇게 다른 느낌의 그 요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두시면 굉장히 포만감도 있고 실제로는 굉장히 건강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두부 자체의 단백질 식품이고 쑥갓도 좋고요. 네, 그래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반찬입니다. 네, 이렇게 쑥갓 두부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쑥갓 두부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쑥갓을 먹기 좋게 썬 뒤 줄기 부분과 이파리 부분을 분리해 주세요.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두부를 넣어 1분 정도 데쳐줍니다. 끓는 물에 쑥갓을 줄기 부분부터 넣은 뒤 이파리 부분을 넣어 데쳐주세요. 찬물에 데친 쑥갓을 넣어 식힌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데친 두부를 도톰하게 썬 뒤 으깨주세요. 면포에 으깬 두부를 넣어 수분을 제거해줍니다. 면포에 쑥갓도 넣어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두부, 쑥갓을 버무린 뒤 소금,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쑥갓 두부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파근파근한 감자 맛이 매력적인 시원한 감자 칼국수부터 짭조름한 맛에 자꾸만 손이 가는 고추 양파 무침까지 기분 좋은 요리로 사랑받는 정미경의 일품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